잠시 후에 저희 14회 열린 포럼 시작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있는 시계가 조금 빠르네요. 저희가 생방송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2시 정각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예. 예,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장 신인수입니다. 예, 먼저 그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잠시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행사는 이제 패널 토론 전까지 식약처 공식 그 페이스북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치시면 나오는데요. 그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와이파이랑 저희 암호가 있으니까요.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얼굴 나올 땐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와이파이는 전면에 이제 지금 띄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 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회 열린 포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공유 말씀드리겠습니다. 13회 때는 저희가 이제 국내 임상제도 이제 개선 관련 주제로 열띤 토론과 이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그 핵심 의견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렇게 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약의 이제 신속 심사를 통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신현민 그 연합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약을 이제 사용할 때 긴급 승인을 한다든지 안전성 요건을 이제 충족하면 변경 승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상 시험 정보를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허브가 있어서 어떤 임상이 진행되는지 내가 거기에 혹시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임상 진행 중에 이제 중대한 부작용을 비롯해서 이제 어떤 이상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접근성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이제 구축을 해서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이제 그 공개를 이제 하도록 하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접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상시험 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데 환자 안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뭐 최근에 부끄럽지만 뭐 인보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특히 환자분들께 이제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특히 뭐 한국인 유전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보고된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즉각적으로 임상 시험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이제 약사법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마련된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즉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국인 특유의 어떤 유전학적 그 특성에 대한 부분은 재평가 재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허가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히 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재심사, 다른 모든 의약품의 경우에 재평가를 이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약이 나가고 나서는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그걸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임상에서 그 예수가 작아서
혹시 못 봤을 이상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중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대비하고자 이제 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이제 약 안내지 이제 인서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을 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또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이제 행위가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회의 안건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의견 주신 것들을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회차 때 지금 8월 2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결과 보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그 앞서서 오늘 저희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그 내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하셨는데 오신 분들 특히 패널 분들과 이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좀 날씨는 조금 좀 떨어져서 좀 나은 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오송에서는 땀 찔찔 흘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잠깐 1분 걸어오는 사이에는 또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예 다들 긴장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어찌됐건 다 이래저래 젖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었기를 또 바라면서요. 이렇게 바쁘신데 다들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 말씀 이제 가름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해썹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증제도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GMP라는 걸 이제 비슷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약품 쪽에서는 GMP라고 해서 이제 우수 제조 품질 기준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는데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선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공장을 실사하다가 식품 공장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어요. 쥐가 너무 많아서 소고기를 만드는 데였는데 이게 소고기인지 쥐고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해썹이 사실은 해썹이 GMP보다 우선해서 그 시작된 제도라는 점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뭐 사실관계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열린 포럼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서 지금 14차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뭐 정부의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제 일반 국민 또 이제 학자분들 그리고 산업에 계신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혹은 이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좀 의견을 넓게 듣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제목을 열린 포럼이라고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듣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썹 제도 운영에 대해서 사실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뭐 저희 식품 사고라는 게 뭐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나고 나면 해썹 지정 업체였다 이런 기사가 이제 심심찮게 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인증이 제대로 된 거냐 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뭐 가깝게는 작년에 이제 초코 케이크 관련해서 식중독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그때도 이제 해썹 인증 업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제도 개선의 이제 요구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런저런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완점도 만들고 올해 이제 우리 처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역점 과제로 이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보고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는 이제 그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내놓으면 좋지만 이제 그러기 어려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수렴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식품 사고에서 해썹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주제는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연이은 이제 패널 토론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생중계는 이제 패널 토론 중에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 플로어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식품안전관리 체계 근간이 되는 해썹제도 내실화 방안의 논의는 각계 의견을 이제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고 제 말씀은 이제 그만하고 너무 많이 하면 점점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니까 생중계에서 보시는 분들도 매번 죄송합니다. 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플로어는 굉장히 엄숙하네요. 좀 웃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주제 발표 순서 내용은 이제 책자에 저희가 좀 자세히 이제 표시해 드렸고요. 첫 번째 주제는 해썹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안전관리 현황이라는 걸로
SPC 삼립의 허승만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허승만 부장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비알콜리아 음성공장 품질팀장을 거쳐서 현재는 SPC 삼립 청주공장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동네 분이셨네요.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발표. 이쪽에서 예. 제가 땀이 몇 방울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SPC 삼립 청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승만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 준비한 자료 중에 일부 이제 오타하고 기준 규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나 이제 수정이 안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발표 순서는 이제 공장 현황하고요. 예. 공장 현황하고 그 인증 현황에 지금 오타가 좀 있고요. 햇삽을 준비하면서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햇삽을 위한 그 생산 효율화 시스템 도입, 햇삽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제품 관리 방안이라든지 품질 인증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 순서대로 좀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주 공장 현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청주 흥덕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9년부터 저희가 공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저희가 2016년부터 기존 공장을 철거해서요. 중축했고 그다음에 17년 7월에 공장 등록, 그다음 영업 허가, 8월 4일부터 저희가 생산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면적은 한 12,000평 정도 되고 있고요. 크게 생산되는 제품 유형을 보시면은 이제 야채 샐러드, 그다음에 가채 주스, 음료, 드레싱, 소스, 마요네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빵에 들어가는 내용물, 토핑, 이런 글레이즈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제품 생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이제 17년 신규 공장으로서요. 18년도부터 저희가 그 햇삽 인증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인증 심사를 받았고요. 모두 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CCP 현황 부분은 이제 참고로 보시겠고요. 타 기업체하고 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CCP 부분은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준비하면서 또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신선 편의식품이라 돼 있지만도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양상추 이제 약간 내용에 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미국 컨설팅을 받아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국내의 어떤 미생물 기준 규격하고 원물 관리, 유통 시스템 차이로 인해서 적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자체 그 위해 분석하고 개선, 외부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진행을 했고요. 크게 이제 보시면은 산지라든지 예냉, 제조 공정, 유통기한 관리 부분을 크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산지 부분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뒷장에서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냉 부분은 사계절 계속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하절기 이제 온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현 산지에서 이제 예냉을 통해서 그 품온을 낮추는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실시하고 있지만도 그 국내 같은 경우는 5시 수확 후에 5시간 이내에 저희 공장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 자체적으로 이제 예냉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지에서 하기 힘든 부분은 산지 부분이 대관령 같은 경우 워낙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냉기 어떤 중간 섹터 운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업체 누가 할지 어떤 주체 부분이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공장에서 별도로 예냉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제조 공정은 이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원물 보관 온도라든지 작업장 온도는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소독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이제 35ppm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ppm. 이 부분은 이제 왜 차이가 있냐? 저희가 이제 미생물 기준, 국내법 기준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체 위해 분석하고 검증을 통해서 현재 이제 이 부분을 좀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뭐 차이 나는 부분은 미국은 이제 완제품 검사를 하질 않더라고요. 수거 검사도 하질 않고 대신 이제 농림부 공무원이 그 큰 업체에 대해서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제 14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에서 5일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별도로 단축을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통 온도는 이제 4도씨.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통 온도가 10도씨로 되어 있는데요. 5도씨입니다. 신선 편의식품은 보관하고 유통은 5도씨인데 이 부분이 제가 수정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설정할 때 이쪽 업체의 어떤 그 연구 개발 R&D 확인했을 때 안전계수 미적용해서 지금 현재 이쪽은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유통기한 관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산지 부분입니다. 산지 부분인데 저희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상추 같은 경우 생육 적원이 20도씨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30도씨가 넘으면은 생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생육 최적 기후에 맞춰 갖고 재배지 변경이 이제 가능한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는 저희가 의령이라든지 하동, 광양 이쪽 남쪽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여름철엔 지금 현재는 저희가 7월 초까지는 이제 대관령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대관령도 지금 30도씨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수입산으로 저희가 양상추를 현재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관리자도 보시면 이쪽 미국 쪽은 이제 별도의 관리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품종 재배 이렇게 결정적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수확 직후에 양상추를 이제 보시면 가운데 심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은 현지에서 바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을 위해서 그 절단부에 염소수 소독을 분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심지 제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독수 염소수 분무를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난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수확 도구라든지 위생 부분입니다. 현지 가서 미국에서 이제 확인했을 때 그쪽에서는 산지에서부터 벌써 머리망, 이제 마스크라든지 손 세척, 장갑 이런 위생 장갑 착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물 보유 금지, 그다음 주기적인 위생 교육, 심지어 이제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을 쓴다든지, 그다음 식사 같은 경우도 그 차량 버스 안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정점으로 통제가 이제 된다고 보이는데요.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갭 인증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국내 산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농가에서는 뭐 솔직히 이제 쓰고 싶으면 써라, 말고 싶으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원물부터 관리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준 규격이 이게 지금 연도가 지금 제가 넣지를 못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장출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럼 퍼플린제스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기준 규격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예전하고 이제 미국하고 기준을 비교해서 보유기이다 보니까 예전 기준으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저희 시약청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채소류 이런 부분이 병원성 식중독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감안해서 이거를 이제 위해 분석을 통해서 해썹 인증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해서 인증을 좀 받았던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썹 그 스마트 햇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산 효율화 시스템 도입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장을 처음부터 이제 지을 때부터 이 부분 도입을 이제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정비열, 설비비열, 생산관리 업무 효율화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설비하고 공무 쪽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얼타임으로 온도라든지 살균 온도라든지 시간 수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통계, 수율 관리. 저희가 가장 이거를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한 부분이 이제 페퍼리스입니다. 현장에 종이를 없애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재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료 이력 관리, 그다음에 실시간 재고 관리, 그다음 원료 추적성, 마찬가지로 페퍼리스 부분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품질도 마찬가지로 입고 품질, 실시간 공정, 반제품, 완제품 규격 관리, 그다음에 또 초점을 맞췄던 게 회수 부분입니다. 회수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외부 오디트를 계속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회수를 몇 시간 안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갖고 외부 그 심사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전체 흐름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제 원료가 저희가 발주가 되고요. 들어오면 입고 등록, 수익 검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고 처리 시에 로또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라벨링, 원료에 대해서 원부자에 대해서 부착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계량실로 이제 들어가서 계량실에서 계량을 끝나면은 바코드 발행이 돼서 이제 부착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에서는 요거를 이제 바코드 리딩을 해서 제품 생산을 해서 제품 생산이 완료가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제조일자 유통기한 관리뿐만 아니고 이 해당 제품에 어떤 원부재가 투입이 됐는지 추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사 운영을 통해서 이제 고유연군 제품 관리하고 환경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고유연군 제품, 이제 유연군 제품에 대해서 나눠갔고요. 그다음에 요걸 대해서 이제 특히 하절기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 부분도 저희가 기존 단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냉 부분을 별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환경 모니터링 부분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그 접촉면에만 위주로 수압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존 구역을 나눠 갔고요. 접촉면뿐만 아니고 인접 구역, 비축벽 구역, 그다음에 그 인접 구역, 그다음에 비생산 구역까지 나눠 갖고 저희가 뭐 일반 생활이라든지 환경 리스테리아까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품질 안전 경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법적 그 해썹은 다 했지만도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업체 저희 엔드 유저 고객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부분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썹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느끼고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능동적인 그 식품 안전 대응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어떤 식품 안전 규정하고 법규 강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식품 안전 경쟁력이 좀 미움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요 부분 시스템 부분에서 도입을 이제 검토를 했고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그 FS 22000을 넘는 독자적인, 그러니까 일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 시스템 보유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안 돼서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 요 FS 22000 부분이 좀 나았다 판단을 해서 요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시스템 도입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1, 2차 심사를 거쳐 갖고 시스템 인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식품 방어라든지 식품 보안, 식품 사기, 그다음에 알레르기 관리, 그다음에 이물 관리, 회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외국계 인증 심사 기관을 통해서 거의 평균 매월 이제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속 훈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도 어차피 운영이 이제 사람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또 훈련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인 개선 이런 통해서 식품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넣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발표 시간 딱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한 공장에서 생산하시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따 이제 오 과장님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도입하면서 또 이제 진행되는 경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 해외 동향 및 재현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김용희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소개드리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전문위원이시고요. 현재는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김용희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중계가 된다 그래갖고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야기를 좀 할 수 없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SPC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SPC 프로그램이 좋은 거는 푸드 세이프티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그 좋은 의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시게 하게 되면 그 해썹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낼 수도 없고 분리가 되지도 않고
여기 보면은 해썹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하고 해썹하고 지금 자꾸만 그 혼용해 갖고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갖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냐면 그 얘가 포인트는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그래서 식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은 그 제품에 대한 그 파이널 프로덕트 인스펙션이나 아니면 퀄리티 컨트롤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위험성을 그 평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전 예방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 프리벤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farm to table이라고 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비자가 소비할 때까지의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그 지금 그 삼류에서 SPC에서 설명을 해주셔갖고 매니저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장에서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가 되어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사실은 GMP, SOP, SSOP.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쟤는 GMP에서 관여하는 문제, 얘는 SOP에서 관여하는 문제, 얘는 SSOP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해썹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시설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개념이 좀 추상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해썹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해썹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식품 안전에 대한 개념은 그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툴로서의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생산 시설 내에 그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아까도 지금 식품 안전 관리는 해썹은 저기 프리벤티브 메소드 중에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보시겠으면 아시겠지만 ISO 22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품 안전 생산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ISO 22000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서 그 회사가 안전한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있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제도지 생산 시설에 대한 생산자의 어떤 그런 그 시설이나 그 기준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도 이런 그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모든 식품 서플라이, 그러니까 생산 농가에서부터 그 파는 가게까지 모든 이러한 식품 안전 사전 예방 정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유해 요소를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외국도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어떻게 식품 안전 정책을 도입시켜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그 FDA나 유럽 시스템이나 거기에 보면은 동일하게 대부분이 그 시스템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프리리퀴즈, 그러니까 그 CGMP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푸드 세이프티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햇습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최소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이러한 동일한 형태의 그 프로그램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으로 마찬가지면 사전 예방을 통해서 식품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해서 동일한 원칙을 정의화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해썹을 적용하는 거에 행동 양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해썹은 행동 양식인데 행동 양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시설 기준이 중요한, 그 시설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내에서만 개개인의 행동 양식이 바뀌면서 안전한 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항상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GMP, GHP 이러한 그 기본적인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해썹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 기준과 위생 기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강조해 갖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썹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썹을 보면 푸드 세이프티 프로그램의 가장 어려운 거라고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품 공장이 똑같은 프로세스와 똑같은 기계와 똑같은 시설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장에서 생길 수가 있는 유해 요소의 관리나 유해 요소나 그 유해 요소에 대한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썹은 좀 더 과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해썹을 하던 식품 안전 정책의 정책을 적용하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공장에서, 그 생산하는 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걸 플렉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플렉시빌리티를 적용해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킬 건가가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해썹을 포함한 식품 안전 정책을 하는데 보통 7가지의 이슈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생산하는데도 중소기업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같은 의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뭐 세정, 뭐 세척, 뭐 그 기준,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같은 법률 용어인데도 거기에 인스펙션 오는 인스펙터가 다른 식으로 인터프레테이션하고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러한 그 기준 규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명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 해설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해썹에 대한 정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설해 주는 거하고 식약처에서 해설해 주는 개념이 다른, 이런 식의 그 문제가 가장 커다란 것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프리리퀴즈, 사전 조건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갖고, 해썹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공이 해썹은
해썹은 그 프리리퀴짓 GMP, CGMP, SOP, SSOP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썹의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그 GMP, SOP, SSOP 자체가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데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그 CCP를 적용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안전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프랙티스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채소가 들어왔을 때 그 채소를 깨끗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이콜라이가 더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다가 해썹을 정해하는 공장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품질 관리나 사후 제품 분석 쪽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가 측정할 수 없는, 모니터링할 수 없는 그러한 해썹이나 CCP는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두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어디든지 그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도 그러면 이게 모든 공장이 해썹을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플렉시빌리티를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플렉시빌리티를 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그 인증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관리 기관에서의 그 한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그 어떠한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까도 앞에 거하고 동일한 거지만 동일한 해석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동일한 원칙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관리기관과의 그 생산자 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뭐 식약처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서 좀 오래 좀 살아가서 저희는 그냥 거의 생활 자체가 매일이 기록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기록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제 그 수첩에 보면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하는데 이런 그 일정표나 뭘 했던 것이 전부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의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규제 기관이 어떻게 식약처와 같은 규제 기관이 직접적으로 인증을 주는 그러한 제도보다는 우리도 이게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플렉시빌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제3자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서드 파티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들, 관리 회사들이 식품 회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더 있으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데, 여기 이게 보시게 좀 알겠지만 각국에서 그 third party certification을 하고 식품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증해 주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BRC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제일 아래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아래 게 제일 중요한데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를 주지 않습니다.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티피케이션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식품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컨트롤하고 만들어지는 동안에 다양한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헬스 프로그램이 물 포함한 식품 안전 프로그램이 모든 식품 가공 공장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거기 때문에 서티피케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필요한 거를 서티피케이션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이게 지금 헬스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마크를 하게 해가지고 항상 사고가 터질 때마다 서티피케이션이, 그러니까 헬스업 인증이 있는 회사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를 합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품이 식품 안전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 데서는 생산되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교감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제가 시간이 많아갖고 저기 하는데, 푸드 세이프티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 예방으로서 행동 양식에, 그래서 헬스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도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영 툴이기 때문에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가능한 한 경영학 툴로서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해썹 제도 전반과 이제 미국, 유럽 제도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과 이제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음에 따로 모셔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발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해썹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안전인증과 오정환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식약처 표시인증과의 오종환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이제 제도 운영 현황하고 내실화 방안,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분야와 이제 축산물 분야가 있는데요. 식품 분야와 축산물 분야는 거의 비슷한데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분야는 식품위생법 명령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령은 이제 저희가 이제 95년 12월 달에 제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쭉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5년 8월 달에 이제 그 부실업체 행정처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때 보시면 이제 정기조사 평가 때 60점 미만이거나 주요 안전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16년 4월 달에 이제 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영업 소요에서 제조하는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모두 햇삽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17년 2월 달에 그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축산물하고 식품모가 합쳐지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17년 5월 달에 보시면 그 연장 심사할 때 유예하는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소규모 업체가 이제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제 시설 같은 게 좀 개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1년 이내 유예 절차를 줬고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어쨌든 그 10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이 이제 자기들이 100억 매출이 됐는지를 그 다음 연도에 알거든요. 보통 1월 말 이때 이제 품목 이렇게 매출 신고를 할 때 그때 알 수 있어서,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유예 기간을 저희가 의무 적용 시기를 유예를 줬고요.
또 하다 보면 또 신규로 이제 갑자기 뭐 납품을 요구받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올 이제 3월 달에 그 불시 평가를 조사 평가할 때 이제 작년도에는 사전에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면 불시 평가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의무 적용한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8품목을 쭉 했다가요. 이제 지금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13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단계까지 저희가 도입을 다 했고요. 이제 4단계가 이제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보통 1억 원 미만인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한 5천여 개소가 지금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얼마가 이제 들어올지는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한 지금 예상치로는 한 1,400개 정도가 이제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 현황은 저희가 이제 식품 쪽에서는 11,838품목 하고 이제 5,762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의무 적용과 이제 자율 적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의무 적용하는 데서 또 자율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쪽은 그 해썹을 식품 유형을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은 업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물 분야는 이제 축산위생관리법하고 시행 규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하고요. 그 이제 생산 단계, 이제 가공 단계가 있는데 지금 보면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 알가공업이 지금 도입이 돼 있고요. 도축업과 집유업은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공 단계는 이 뒤쪽에 보시면 이제 식육 가공업이 지금 이제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 12월 1일자로 이제 20억 이상인 업소가 이제 1차로 들어왔고요. 2년 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확대돼서 4단계까지 24년까지 해서 다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식용유 선별 포장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게 제도가 도입되면서 바로 그 의무 적용을 해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축산물 인증은 12,729건을 인증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업종 중심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가공업하고 유통업이 이제 그다음에 식용유 선별 포장업이 이제 식약처 소관이고요. 나머지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이제 햇사회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럽을 통해서 했는데요. 인지 수준이 이제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햇사 표시에 대해 구매 영향을 보시면 70.2%가 이 햇사 표시가 있는 것을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실화 방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케이크 때문에 이제 식중독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햇삽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살충제 계란 이 부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집중받고 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어쨌든 여기 기동민 의원님께서 또 햇삽에 대해 지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인증원 중심으로 햇사코리아 이제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논의를 했었고요. 또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증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그 햇삽 사후관리 인력이 지방청에 이제 21명이 576개소를 관장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이제 올해 보면은 5,023개소 21명이 5,023개소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200개 이상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원에서 이제 약간 도움 주고 또 본부 저희 과에서 이제 지방청 인력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행안부하고 1차 심의는 끝나서 이제 8명 정도가 이제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적은 인력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현재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 내용은 이제 기존에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이제 어쨌든 지자체 등 해썹 담당자 신규 지도관 교육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또 기존 지도관 교육도 이제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눈높이가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청하고 이제 지방청에는 사후 관리하고 인증을 이제 사전에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서로 이제 눈높이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회의들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가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필요시에 저희가 쭉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햇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권역별로 하거나 아니면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시평가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다 불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했을 때보다는 지금 불시평가를 가니까 부적합률은 조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업계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햇삽이라는 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 관리점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인증관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때 그것을 수기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류도 나고 아니면 위변조 가능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제 체킹을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기록하는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이제 CCP를 모니터링해서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중앙 통제하는 회사 내 중앙 통제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즉시 인증 취소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계 위반할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유해 요소 분석을 지금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은 이제 평가 가가지고 최대 45점 감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인증 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열 제품에서만 그 주요 공정을 모니터링을 안 했거나 한계 기준 이탈했을 때 그 개선 조치 안 했을 때 지금 즉시 인증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제품에서 비가열 제품도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제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점을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한번 지적 당하고 다음 연도에 지적 당하면 그냥 동일한 점수를 감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지적이 되면 배로 2배로 감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대부분 이제 평가 받은 쪽에서 이제 그 우수 업체는 한 10% 되고 나머지 부분은 90%가 이제 85점에서 90점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2배로 받으면 더 영향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하고 축산물 햇삽 제도 일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인증 신청 요건이라고 보면 이제 식품 쪽에서 신청할 때 받는 서류하고 축산물 쪽에서 받는 서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치시키고 처리 기간도 식품은 40일,
축산물은 60일, 연장은 또 60일, 뭐 120일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수수료도 식품은 20만 원인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90에서 33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연구 사업을 통해서 제도를 일어날 부분으로 하고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품 같은 경우는 의무 자격장 되더라 의무 품목이 되면 인증원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축산물은 그건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으면 당연히 지키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게 영업 허가 받을 때 이렇게 필요로 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한 뭐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자체 안전관리 인증서 부분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식품하고 제도를 일원화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3년마다 재평가 받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가공품, 알가공품, 식욕가공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의 이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부분입니다. 자체 평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체 평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업체는 늘어나는데 품목 수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모든 업체에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서류를 이제 어쨌든 지방청에 내서 이제 현장 평가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서류를 내면 그 서류를 지방청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획 평가를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획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법령 위반 업체하고 우수 업체들은 자체 평가를 미리 내도록 했는데 그 안 내는 업체들은 기획 평가를 했었는데 그걸 추가해서 이제 자체 평가 활성화되면 그 자체 평가를 잘못했던데 좀 미흡한 부분도 기획 평가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정환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해썹 현황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받아서 또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비교적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요. 토론자분들께서 토론석으로 좀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는